조금 전에 짧은 기사로 전해드렸지만 이런 기후변화는 이미 인류에게 엄청난 재난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대홍수, 폭염, 가뭄, 이제는 지역도 형태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기자의 눈 조현진 KBS 해설위원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조 의원 먼저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대홍수부터 보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고 하죠. 네, 파키스탄에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비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평년 대비해서 5배에서 8배 정도 강수량을 기록을 했는데요. 파키스탄 정부 기후장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토가 마치 거대한 바다처럼 변했다. 네. 물을 퍼낼 수 있는 마른 땅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망자가 1,100명이 넘었고 3,300만 명이 집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네. 심각한 건 파키스탄에 있는 댐들이 지금 가둘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담고 있거든요. 네. 만약 비가 더 와서 댐이 붕괴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네. 그럼 아직 더 큰 위험이 좀 남아 있다는 거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선 대홍수, 유럽, 중국 이런 곳에는 이제 폭염, 가뭄까지 기승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유럽 지역의 3분의 2가 폭염에 이어서 가뭄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밝혔는데 이번 가뭄이 11월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뭄이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될 가능성이 크다 500년이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예. 중국의 경우는 중남부 지역, 특히 양쯔강 유역의 가뭄이 극심한데요. 7, 8월 강우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올여름 폭염과 가뭄이 닥치면서 중국에서는 3,7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대홍수, 한쪽에서는 가뭄, 그야말로 네. 이제 정말 형태나 지역을 안 가리고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은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미국 서부와 남부에는 가뭄이 심각하고요. 특히 미국 서부는 지금 20년째 계속 가뭄이 지속이 되면서 네. 1200년 만에 최악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미시시피주에서는 폭우가 쏟아져서 상수도 시설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식수 공급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입니다. 네. 북한도 홍수로 농작물 대부분이 파괴됐다면서 인도 경제단체에 식량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식량 원조를 요청할 정도다. 예. 자, 이런 재난들 이제 당장 직접적인 피해도 엄청난데 이 여파로 계속해서 이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지금 물가가 25%가 갑자기 치솟아서 경제가 파탄 직전이고요. 유럽은 일단 곡물 수확량이 지난 5년 평균보다 16%가 줄었고 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강수위가 낮아져서 선박이 다니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내륙 물류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네. 프랑스에서는 원전에 쓸 냉각수가 부족해졌고 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수력 발전이 워낙 풍부해서 다른 나라에 전력을 수출하는 나라였는데 네. 이게 가뭄 때문에 수력 발전이 줄어드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의 전력난을 지금 악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에서도 그 스촨 지역이 원래 강우량이 풍부해서 수력 발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전력난과 용수난을 겪고 있고 중국 경기가 안 그래도 코로나19 봉쇄 조치 때문에 힘든데 그렇죠. 악영향이 더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야, 이게 특히 이제 중국까지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우리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 네. 자, 문제는 이런 자연재해 재난들이 그냥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비가 덜 내리는 지역은 지구 기온이 상승할수록 그 지역의 수분을 더 많이 증발시키니까 네. 이제 가뭄은 더 심각해지고 그렇게 증발된 물이 비가 돼서 떨어질 때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향을 보여서 극단적인 기후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악순환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벨기에에 있는 재난역학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해 전 세계 홍수가 223건이 발생했는데 네. 이게 지난 20년간 평균치보다 37% 이상 늘어난 것이었고요. 네. 또 환경 컨설팅 그룹인 GHD라는 데서 보고서를 냈는데 홍수, 폭풍, 가뭄 같은 물 관련 재해로 인해서 2050년까지 전 세계에 7,500조 원이 넘는 피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시간에도 몇 차례 짚어드리긴 했었는데 국제 정치적인 문제도 엮이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그전에 그만큼 의욕적으로 했던 것만큼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는,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네. G20 환경기후장관 회의가 열렸거든요. 네. 우리나라 한하진 환경부 장관도 참석을 했는데 네. 뭐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참가국 간 이견이 커서 네. 결국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폐막을 했습니다. 공동체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들이 더 상충하는 이제 그런 현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재난 그리고 부실한 대응 조현진 해설위원이었습니다.